미국 교통 프로젝트의 교과서를 할 정도로 복잡하고 많은 교훈을 남긴 보스턴시 도심 고가도로 지하화 공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에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고가도로를 통해 교차로의 정체를 없애서 교통의 흐름을 개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가도로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 고가도로는 미관을 해치고 지역 간 단절을 불러오며 교통 흐름을 오히려 방해할 때가 있고, 다른 방안을 채택하는데 방해가 발생되는 이유 등으로 철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서울 도심부의 청계 고가도로, 서울역 고가도로, 아현 고가도로, 약수 고가도로의 철거 등 이미 철거했던, 앞으로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그런 고가도로 등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려는 보스턴시의 고가도로 지하화 공사는 기존의 고가도로 공사를 철거하고 지하 터널 도로를 만드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프로젝트의 정식 명칭은 The Central Artery Tunnel Project로 CAT로 표시합니다. 이걸 번역하면 보스턴시 도심 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입니다. 그러나 이 정식 이름보다는 오랜 기간 도심에서 대규모의 굴착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형 굴착 공사라는 의미로 빅딕으로 불렀고, 이 명칭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사는 93번 고속도로가 보스턴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의 공사가 되는 것이고, 고가 고속도로를 지하 터널 도로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1959년 완성되었을 때 교통량은 하루 7만 5천 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통량이 늘어나서 하루 통과 차량이 20만 대가 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교통 정체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대로 두면 2010년에는 하루 16시간 이상의 교통 체증이 생길 우려가 생겨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1년 최초로 도로를 지하로 하는 안이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고가도로 철거는 주변의 교통을 통제하여 철거를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가도로 철거에는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고가도로가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 등 주요하고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을 통제하거나 철거를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사용을 하면서 그 지하의 도로를 먼저 공사를 하고, 지하 터널 도로가 완성된 후에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르는 공학적으로 어려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지하화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이 1971년이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한 것은 10년이 지난 1982년이었습니다. 대형 건설공사, 특히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공적인 프로젝트에는 필연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적이어서 바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를 하게 된 것이고, 3년의 환경영향평가 조사를 거쳐서 1985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승인을 얻고 나서 연방정부에 예산을 얻기 위한 프로젝트 승인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7년 의회의 승인을 얻었지만, 그때 그 레이건 대통령이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회에서 그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안을 통과시켜서 1991년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1971년 공론화가 시작된 후 20년이 지나서야 실제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 시작은 1991년 5월 7년 공기로 착공이 되었는데요. 199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실제 완공은 2007년에야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 계획된 공사가 16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거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나서 범위 증가와 방향의 수정 등에 의한 것이 주 원인이 되는데, 그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간섭하게 되는데, 바로 발주하고 감독하는 여러 조직, 연방정부에서는 자금을 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고, 주정부가 주발주처예요. 그렇지만 프로젝트가 일어나는 것은 시였기 때문에 시청도 관여가 됐던 거죠. 국회의원 같은 정치적 리더들, 그리고 지역주민, 환경기관 등이 간섭을 하고 참여하는 스테이크홀더의 일원이 돼서 너무 많은 스테이크홀더가 참여를 하면 방향이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지하 구조가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옛날 빙하 지역이었고 매립을 한 곳이었으며 지하를 지나가는 파이프나 여러 유틸리티 라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철도역과 지하철과 교체를 했습니다. 새로운 공학적 기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려움 극복 등이 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규모 지하 연속벽이라든지 동결공법, 비대칭 사장교 공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증가는 1982년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계략적으로 26억 불이었던 것이 2007년 완공 시에는 81억 불로 처음 계획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물가 상승도 고려를 한 실투입된 비용으로는 215억 불이 됩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로는 공사 범위 증가, 방향의 수정, 공사의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해 본다면 공사 기간이나 비용 증가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지만 도시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한 성과와 토목공학에 기여한 어렵고 새로운 공법을 소개했다는 측면에서 공로를 인정할 만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한 도시교통 프로젝트이며 이후 많은 미국 교통 프로젝트의 교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스턴 고가도로 지하화 공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